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8월 14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여행이 80% 감소할 경우 내년 일본 경제 성장률이 0.1%포인트 가까이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일 여행 절벽의 경제적 피해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13일 발표를 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 일본 여행이 급감할 경우 관광산업, 생산,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본인의 한국 여행이 감소하면 국내 산업 역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보고서에서는요, 한국인이 일본 여행으로 쓴 돈을 의미하는 여행 서비스 지급액이 지난해 51억 7천만 달러에서 최근 20년 가운데 최소 수준인 1998년 9억 7천만 달러로 약 81% 정도 감소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요, 최근 여행 취소율이 높아지고 중국 사드 보복 당시 중국인의 한국 관광이 약 75% 줄어들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을 했습니다. 여행객이 줄어들면요, 일본 관광 산업뿐 아니라 타 산업의 생산, 부가가치, 고용에 직간접적인 타격을 준다고 밝혔고요. 산업 연관표를 토대로 분석한 내년도 일본 생산은 8,846억엔, 부가가치는 4,558억 엔이 줄어들며 고용은 9만 5,785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요, 일본의 한국 여행이 39% 감소하는 상황이 이어질 경우 내년에 한국 경제 역시 성장률이 0.05%포인트 하락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인의 한국 여행이 늘어나지 않고 이미 계속 낮은 수준에서 정체된 상태인 만큼 여기서 큰 폭 급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또 밝혔고요. 이럴 경우 한국 관광 산업에 피해가 집중돼 생산은 1조 8,745억 원, 부가가치는 7,687억 원 줄어들고 고용은 18,176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에어서울은 그동안 이번 일본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편 및 운유를 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13일 에어서울은 일부 일본 노선 조정 계획을 밝혔습니다. 총 5개 노선이고요. 운휴되는 노선은요, 도야마, 구마모토, 우베 3개 노선이고요. 간편 노선은 오사카와 요나고 노선입니다. 에어서울은 향후 상황에 따라서 삿포로죠, 치토세, 그리고 오키나와, 후쿠오카 노선 역시 간편 및 운유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름휴가 성수기 시즌을 맞이해서요, 국내 여행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중에서도 호텔에서 즐기는 호캉스가 많은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립닷컴이 조사를 했는데요, 국내 호텔 예약량을 분석했습니다. 전년 대비 서울은 111%, 제주는 34%, 부산 426, 인천 212, 강릉 1528% 순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호텔 종류와 투숙객이 가장 많은 서울, 그리고 해운대, 광안리 이런 데가 여름 특수가 존재했고요. 그 다음에 인천, 강릉 주요 도시에서 많은 성장이 있었네요. 국내 대표 여행지인 제주의 성장세도 눈에 띕니다. 특히 올여름에는 국내 여행을 독려하는 분위기가 더욱 수요를 높아지게 만들었고요. 동해안의 대표 도시이자 서핑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죠. 강릉은 여름 특수로 타 지역 대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트립닷컴에서 그 호텔 위주로 조사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번에 여름 그 성수기 때 국내 관광이 더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 상관관계는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또한 트립닷컴이 제주 지역 인기 호텔들의 공통점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무엇보다도 야외 수영장을 보유한 곳이 여행자들의 많은 선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여행업협회죠. 최근 일본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 및 지자체, 관계기관 등의 한일 관광 교류 확대 및 마케팅 지원 등의 요청을 위해서 일본인 관광객 입국 상황 및
업계 동향을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일본 인바운드 대상 업체가 주로 되고요. 일본인 관광객 입국 및 분위기, 향후 전망 등을 저희가 자막으로 처리를 해드릴 건데요. 또는 그 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URL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자세한 양식이 있습니다. 요 양식을 작성을 해서 회신처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코레일 관광개발이요. 함께 기존에 운영하던 DMZ 관광열차의 프로그램을 개선한 DMZ 평화관광열차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요.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서 9월 1일 정식 상품으로 판매를 합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비무장지대 관광열차는 1시간에서 2시간가량의 탑승 시간 동안 승객들이 즐길 만한 컨텐츠가 부족하고 안보 그리고 긴장감 조성 위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등 한계가 있었지요. 하지만 이번 DMZ 평화관광열차는 승객이 직접 참여하는 컨텐츠를 확충하고요. 평화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등 그 구성을 대폭 개선했다고 합니다. 특히 DMZ 사건의 진실 프로그램은 청소년층의 주요 대상으로 청소년층을 주로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인데요. 남북 간 평화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도록 개발을 했다고 하고요. 이번 프로그램은 전용 응용 프로그램,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죠. 이것을 설치해서 주어진 이야기를 바탕으로 파주 평화공원, 통일촌 마을, 전망대 등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며 미제의 사건을 해결해가는 방식으로 운행열차 3량 중 그러니까 3개의 양 중에 한 칸이죠. 예, 요 한 칸에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식 상품은 9월 1일부터 판매를 하고요. 특별 할인 기간이 또 있네요. 12월 말까지 57,000원에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품 자세히 보시려면요. 코레일 관광개발 누리집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에서 알려온 소식입니다. 올 여름 성수기 대한항공 이용객 3명 중 2명이 셀프 체크인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국제선 셀프 체크인을 수속한 비율은 약 62%. 여러분들도 요즘에 많이 셀프 체크인을 하시죠? 전년 동기 11%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2008년 국내 최초 앱 기반의 체크인 서비스를 도입한 대한항공이죠. 셀프 체크인 이용률은 2016년 37%에서 올 들어 7월까지 55% 대폭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셀프 체크인 역시 2016년 9.2%에서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19.4%의 이용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을 여행 주간이죠. 올해는 9월 12일부터 29일까지 열립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취향 따라 떠나는 특별한 보통날이고요. 17개 광역 지자체와 함께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슬로건이 있죠. 취향 따라 떠나는 특별한 보통날. 그 다음에 캠핑카죠. 캠핑카를 타고 국내의 보석 같은 장소들을 찾아다니는 JTBC 인기 예능 캠핑클럽과 연계를 해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방송 프로그램에 의지해서 이런 것들을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을 여행 주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과 최신 소식은 여행 주간 공식 누리집 또는 SNS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가을 여행 주간에는 부산, 인천, 광주, 세종 등 8개 지역과 2018년 우수 지역으로 선정된 대전, 강원 2개 지역에서 각 2개씩 그리고 대표 프로그램 등 총 20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더운 날씨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휴, 징검다리 연휴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 트래블데일리는 8월 16일 뉴스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